제가 이제 대표이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아닌 대표님들은 전문적인 리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제1이민의 대표인 송지연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투자이민을 비롯한 미국 이민과 주재원 비자 등 이렇게 미국 비이민 비자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봤을 때 정통적으로는 되게 이제 그 자녀분들의 유학이나 자녀분들의 공부를 위해서 투자이민을 많이 고려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고자 하시는 분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자녀분들이 어떤 식으로 신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취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래서 뭐 PhD까지 자녀분이 공부를 하셔도 결국에는 신분이 해결되지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학 가신 자녀분들의 어떤 신분 해결을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요즘 들어서는 조금 더 한국의 상속 증여세가 너무 이제 세기 때문에, 혹은 이제 부동산 같은데 양도세를 이제 내야 될 경우에 그런 양도세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이제 상속 증여세를 절감을 좀 하고자 하는 세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적에는 보통 이제 숫자로 딱 말씀을 드리면 한 50억에서 한 500억 사이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 가장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얘기해서 재산이 1조 이상이다 이러면 이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그런 프로세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몇백억 몇천억 내고 이제 말겠다, 한국에 있겠다 이러시는데, 사실 이제 50억이나 이제 뭐 500억 정도가 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400억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자녀분이 한 분이시고요. 자녀분에게 이제 그 상속 증여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하다 보면 러프하게 보면 한 200억 이상은 세금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400억이면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게 갑자기 한순간에 200억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 자녀분이 결혼을 해서 그 손주가 있어서 손주한테 또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결국에는 100억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면 조부모님의 400억이 손주한테는 100억밖에 내려가지 못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무 이제 세율이 세다, 이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고, 꼬마 빌딩이나 요새는 이제 아파트도 워낙 이제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5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부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자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25억으로 줄어들면, 이제 내가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분한테 가게 되면 자녀분은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더 이상 소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손주까지 내려가 버리면은 이게 한 10몇 억으로 줄어버리니까, 사실 그래서 한 50억에서 한 500억대 자산을 가지신 분들이 사실은 가장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업군은 되게 다양할 수는 있는데, 사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투자로 인해서 투자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제일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한국 분들이 이민을 가시려고 그러면 영주권 이제 비자를 받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즉 영주권 이제 신분을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영주권 신분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단계부터 저는 처음부터 다 도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투자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요. 내가 이거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이 어떤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행위를 통해서 축적된 자금인지에 대한 증빙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이제 관할 세무서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혼자 하시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세무서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도와드리고, 나중에 뭐 길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2년짜리 그 이제 컨디셔널 이제 영주권을 얻게 되고, 그 2년이 더 지나게 돼서 이제 10년짜리 영구 영주권으로 그 컨디션을 제거를 하고 받게 되는데, 여기까지 뭐 짧으면 한 4, 5년, 이제 길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작을 하시는 분은 저와 처음부터 짧으면 4, 5년, 길면 한 10년까지 같이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통째로 맡기시면 알아서 다 해결해 드립니다. 투자이민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자금 출처 증빙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게 되거든요. 투자를 이민에 넣는 그 투자금이 이제 적법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모아진 돈인가. 왜냐면 이제 위법하게 모아진 돈이면은 이거를 해외로 반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이제 이 자금 출처 증빙을 통해서 만약에 그 사이에 밀려있는 국세나 지방세가 있으면 이것도 나라에서 먼저 가져가고 남은 자금에 대해서 출처 증빙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처음부터 제가
같이 도와드립니다. 혼자서 하시기 사실 조금 어렵고 까다로우신 분이 있으세요. 왜냐면 자금 출처 증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손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이주 예정자로서 이런 출처 증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국세청이나 이제 세무서 생각을 하기에 해외 이주를 할 사람은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해외로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자금 출처 증빙부터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에서 여러 가지 세법상 여쭤보실 것들이 생기실 거예요. 그럼 저희랑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한국 세무사분이 같이 붙어서 도와드릴 테고, 이민을 딱 해서 정말로 미국으로 딱 건너갔어. 내리자마자 사실 하셔야 되는 거는 미국 세법 상 이제 세금 신고 이런 거를 하셔야 돼요. 저희랑 같이 일하시는 미국 회계사님이 같이 도와주실 거고,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요즘 이제 가장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상속 증여세를 조금 줄이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가장 크기 때문에 미국으로 건너가시면은 이제 미국 상속 증여세 전문 변호사님들이 붙으실 거예요. 윌앤트러스트 전문 변호사님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자금 출처 증빙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출발하셔서 미국에 랜딩을 하셔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미국에 해야 되셔야 될 그런 세금 보고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이었던 상속 증여까지 저희가 전문가 변호사님들이 다 붙어서 끝까지 해결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저희한테 맡기시면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얼마든지 시간이 없으셔도 통으로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좀 자주 진행을 하는데, 세미나에 오시면은 사실은 저희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투자이민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 잘 모르시고 오세요. 그래서 뭐 대부분 어떤 분들 보시면은 뭐 내가 돈을 얼마를 내면 뭐 미국 정부가 영주권을 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이민국이 승인한 개별적인 부동산 프로젝트에 가까워요. 부동산 PF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투자이민의 정확한 원리를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매번 가셔서 내가 넣는 돈이 어떻게 현장에서 사용되고 이걸 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이브 카메라를 이제 그 곳곳에 달아서 이제 오시면은 그 라이브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현장 그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투자하고자 하는 이 PF의 본질이 뭐고 여기에 자금 구조는 어떻게 되며 여기서 보증은 어떻게 되고 어떤 담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좀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이제 또 아무래도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것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궁금하신 것들을 바로 직접 이제 질문하시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큰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자이민이라는 게 이제 짧으면 4년, 5년, 길게는 10년을 가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대표이자 변호사이기 때문에 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제가 책임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제 손님과 이제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직접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표님이 변호사가 아니고 직원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직원의 이동이 잦다 보니까 뭐 이 친구가 이제 퇴직을 해버리거나 퇴사를 해버리고 나면은 사실 그때 책임을 졌던 그 변호사는 사실 없어지게 되고, 정확하게 어떤 뭐 관계를 통해서 어떤 말들이 오고 갔으면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좀 팔로업이 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나 이제 직원들의 잦은 이제 이직과 퇴사 이런 점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즉 내가 계약했던 그 변호사가 없어졌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잦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표가 저희가 변호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미국 변호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법률에 대한 어떤 이슈나 어떤 케이스에 뭐가 생겼을 경우 제가 직접 핸들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실사를 통해서 프로젝트도 골라왔지만 그 리지널 센터의 이제 디렉터들과도 직접 이제 그 이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물어보고 답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컨퍼런스에 가서 만나서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문적인 이제 리걸 어드바이스는 사실 변호사밖에 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제가 변호사니까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변호사가 아닌 대표님들은 사실은 이런 전문적인 리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이거나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